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가위 바로 미치고 어제서부터 귀성이 시작됐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풍성한 추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나 풍성한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가내 모두 행복하시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가족 모두 행복하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제 45회 관광의 날 행사가 있었네요. 9월 27일 날 하죠. 네. 다음 주 정도 되는데요. 네. 다음 주 정도 되는데 제가 요거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여행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관광의 날 행사라는 게 시상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중앙부처 그래서 이제 동탑 산업훈장 기업체 가다 보면 이렇게 이런 거 받은 훈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 그 다음에 여행업중앙회, 이 네 군데에서 이제 상장을 줘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여기 수상자들을 보면 이게 매년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럼 누가 이 업체를 선정하느냐, 이 산업훈장을 누가 하느냐. 사실 여행업계 사람들이 이거 추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행업계를 잘 아는 사람들이 네. 여행업계에서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리는 건데 이건 형식적으로 사실 이 사람들이 이런 거 누가 잘했는지 알 수 있는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그냥 공식 행사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몇 면을 보면요, 한두 사람 빼고는 다 들러리예요. 사실. 들러리. 예. 그러니까 관광의 날 들러리 행사. 그들만의 리그죠. 그들만의 잔치고. 쓴소리로 할까요? 단소리. 아, 단소리. 자, 그럼 다음 또 들어가 볼까요? 요건 굉장히 중요하죠. 2018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 예, 요거 날짜를 좀 잘 기억하세요. 네. 바로 이제 한 달 후인데, 네. 2달 후군요. 11월 20날. 네. 11월 20날 관광 종사원이 필요한 여행사,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취업생들이 꼭 가봐야 될 장소인 것 같아요. 네. 그 장소는 양재동 AT 센터 제2전시장인데 네. 일단 여러분들이 잠깐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전체를 기억할 수 없으니까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 요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일자리 박람회.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네, 여기에 채용을 하러 나가는 회사들은 채용 지원금이라든가 구직자 지원 면접 지원금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여행사들이 어려워서 직원을 더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1월 20일 날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 취업 희망자들은 꼭 기억했다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개념 있는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아까 인터뷰 준비 중에 나왔던 말은 한 80%가 네. 전공자가. 그렇죠.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대학에서 관광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 관광과 졸업생 중에 80~90%는 관광업계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어떤 요식업종,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어떤 호텔 쪽이나 아니면 식당 쪽, 서빙 쪽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 저는 예전에 대학교 다니면서 특강을 좀 할 때도 제가 대놓고 얘기를 했었어요. 관광과 없어져야 된다. 아주 심한 얘기지만 관광과에서 학교에서 어떤 가르치는 뭐가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취업생을 만들어내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업계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가르치려면은 관광학 개론이나 이런 걸 가르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건 있어야 되죠. 관광학 개론 같은 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실무, 그다음에 이제 이론 위주의 현장 체험. 교육이 돼 있다는 게 전혀 차이가 있죠. 요것도 쓴소리네요. 단소리. 단소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들떠 있는데요. 네. 이제 평화무드가 찾아왔는데 우리 관광 입장에서는 백두산 짚어 보셨네요. 그렇죠. 요번에 아주 정말 저희들은
그 백두산 여행업계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가보셨는데 네. 그 중국으로 해서 북파, 남파, 서파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동파인데 네. 이게 이제 그 북한의 이제 신전공항으로 가는 코스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실 거예요. 음. 국내의 비행기를 타고 북한 이북의 백두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네. 직구죠? 백두산 직구? 그렇죠. 네. 직항, 직항. 직구. 우린 직구.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현실적으로 저희도 지금 그 여행학교도 그 북한하고 관계돼 있지 않습니까? 여행 그렇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이 예, 있는데 예. 계산을 해봤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해봤더니 지금 북한 중국을 통해서 가면 백두산이 699 69만 9천 원 저희 699라고 합니다. 네. 약 70만 원 정도의 백두산을 갈 수가 있어요. 네. 3박 4일 4박 5일 일정으로. 네. 근데 만약 북한을 다이렉트로 갔을 때 얼마나 들까 계산해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 저 김정은 위원장님하고 그 문 대통령님은 200만 원짜리 갔다 오셨네요. 그렇죠. 한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인데 더 특별 비용 냈겠죠. 그거는 뭐 우리가 최소 비용으로 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니고 여기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네. 어차피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 그 관광 우리의 먹거리인 관광에 대해서 또 그쪽이라도 하나 개발이 되면 여행사들이 또 하나의 먹거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기대를 했었는데 예. 결국 따지고 보니까 먹거리가 아니다. 200만 원 주고 갈 사람은 없죠.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내륙을 통해서 가면 되죠. 내륙. 비행기로 안 가고. 아, 비행기로 안 가고. 네. 뭐 원산을 통하든 개성을 통하든 평양을 이렇게 통해서 백두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은 뭐 되지 않을까. 그것도 꿈이죠. 그 지금 개성 평양을 거쳐서 그 저기까지 가려면 저번에 외신 기자들 들어갔었죠. 왜? 저쪽에 도로 사정 때문에 아마 24시간은 걸릴 겁니다. 편도로. 아, 사용편이네. 그 도로가 지금 포장이 돼 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안 가봤으니까 저한테 답사를 시키지 말고 갔다 오겠습니다만. 남북 경협의 제 1단계가 철도 놔주고 도로 놔주는 거잖아요. 네. 뭐 그게 진행이 그 된다면 인프라 구축을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잠수하면 안 돼요. 예, 잠수함 가능해요. NLL을 풀어온다고 했으니까 서해 바다로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핵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논의할 문제가 아닌가 그 문제는 우리 여기서 스톱합시다. 우리 여기 방송입니다. 네, 네, 네. 어떻든 리스크가 존재하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선결하고 또 환경을 조성하자 뭐 이런 꿈 같아요. 꿈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없던 걸로 합시다. 아니요. 없었던 건 아닙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야죠. 한 20년 걸리겠죠. 뚜벅뚜벅 걸어가면. 그럴까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방향은 옳다라고 보고요. 예. 우리 관광 상품이 멋지게 나와야 좋죠. 현실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 희망사항입니다. 네. 자, 이것도 쓴소리네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여행방송 제작사? 여행방송이라면 사실 우리도 여행학교의 여행방송의 일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같은 이런 여행방송은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 김항전 대표님의 지원을 받아서 네.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정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네. 지금 각 TV에서 나오고 있는 여행 방송 네. 뭐 짠 무슨 투어 뭐 무슨 투어 있잖아요. 네. 이건 여행 방송이라 사실 오락이에요, 오락. 예능이에요, 예능. 예능 프로그램이죠. 네. 예능도 저기 그 연예인들 출연시켜서 네.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지. 그게 근데 요즘 그 프로그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BBC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의 방송을 보면요. 네. 정말 교양 프로그램 국민들한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참 볼만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네. 요즘 우리나라 방송은요 먹방 아니면 네. 이게 방송입니까 지금? 국민을 위한 교양이라든가 무슨 이런 건 전혀 없어요. 프로그램 구성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사실 방송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봐요. 네.
어떻든 홍보하는 거 하고. 아니 우리 그런 거밖에 트래블은 관점을 보면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고 또 어떤 그 시대 의식을 만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오락 프로그램은 아니죠 우리는. 그렇죠. 우리 정면 돌파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그 저 TV 방송, TV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 예능 프로그램, 네. 여행 관련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네. 야 저렇게 여행 다녀서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떻게 살아 있겠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좀 민망하죠. 아, 그런 걸 또 보셨군요. 예, 국제적인.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해외를 여행 다니다 보면은. 어느 공공장소에서나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고 질서 안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저기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경향이 근데 많죠. 이게 한국 사람이 요즘은 가서 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건 그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영향이 그런 시각을 또 가지고 계시군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게 단지 그 예능하고만 접해서 즐거움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의 또 하나의 그 저기 그 민간 외교잖아요. 인간 외교, 문화, 예절,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대한민국 철학도 들어가 사람들의 있고요, 예절, 철학도 들어가 매너, 품위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계기가 되면 참 좋을 텐데. 네, 하여튼 여하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랜드 그 여행사에게 PPL이나 명목으로 돈을 지금 제작사가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 지금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여행 방송이라고 지금 하는 그 네. 예능 방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방송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제작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외주죠. 외주죠. 그 제작사가 여행 그 저기 방송사에서 제작 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 먼저 자기네들이 제작을 해서 그걸 방송국에 가져오면 방송국에서 심의를 해서 이제 거기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제작사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어가는 그 비용을 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냐 하면 여행사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여행사들께서 요번에 이런 방송을 하고 싶은데 네. 니네가 좀 스폰을 해라. 그러니까 현지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뭐 호텔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제공을 해주면 네. 니네 회사를 선전해 주겠다. 이제 방송 용어로는 그걸 PPL이라고 하던데 네. 그런 방법으로 너희를 소개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지금 오늘 그 분위기 파악 못하는 여행방송 제작사라는 뜻이 뭐냐면 그 여행사를 선정할 때 뭐 큰 이런 회사들 이제 하도 울겨 먹어서 이제 안 해요 그거를. 뭐 별 효과도 없고 방송에만 나가지 뭐 여행사 선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 몇몇 회사들은 그런 게 있었죠. 여행사 네. 이름으로 네. 제작해서 아주 히트를 친 유럽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건 한두 개에 해당되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그 여행사에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제작사들이 여행사에 연락을 하는데 그 여행사의 규모나 업무 형태나 영업범위나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위로 막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아주 작은 소규모 1인 여행사 이런 랜드사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일단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을 내라. 그 다음에 현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니네가 지불해 달라. 이런 형태가 많아서 이 고발 형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행신문사 쪽이나 그 뭐 데일리 뉴스, 데일리나 이런데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문사 제보가 들어와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이게 굉장히 문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네요. 예. 제작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프로모션도 그렇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선정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다 보니까 여행 문화에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것들이 네. 사실은 이게 이면적인 면이 이런 게 크거든요. 지금 네. 제가 갖고 나온 주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네. 구글에서 그 투어링 버드라고 하는 그 여행 엔진으로 해서 상품을 직접 판매하겠다 하는 그 내용인데 네. 사실 이게 뉴스에 그냥 잠깐 나왔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여행 시장을
거의 잠식시킬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을 갖고 있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 그 저기 뭐 H2O나 M2O 뭐 이런 데들이 다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자, 있는 거고.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예. 자, 단품 손대며 여행업 확장 구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그렇습니다. 문제만큼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여행업자들이 다 고민해야 되는데 가장 큰 고민은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여행업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시장이 지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로 여행 갈 때 그 생기는 부가가치가 우리나라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이 여행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근데 만약 구글에서 이걸 구글을 통해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호텔을 예약할 때 뭐 호텔 뭐 그다음에 호텔 뭐 이렇게 하는 부킹 엔진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엔진은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그 엔진에서 예약을 하는 순간에 소위 얘기하는 국부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남겨주고 여기서 싸줘야 되는 어떤 그 유통이 돼야 되고 쌓여야 되는 부가가치가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네.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기업을 선도하고 있는 여행업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나 또 이 정부기관이나 어떤 협회에서도 아무도 이런 데 대해서 논하지를 않아요. 그 참 한심한 일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 그 방송사 문제, 네. 이때 그 여행사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여행 프로그램이 과연 업계 성장과 여행사 성장에 도움이 되겠느냐. 방송국에서 하는 여행 프로그램이요. 네. 시청률이 높아 목적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지역은 선전이 되지만 네. 득을 보는 것은 항공사, 네? 항공사와 방송사. 관광청, 그 나라 관광청, 그거 거기만 득을 보지 나머지 여행사들은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게 소위 글로벌 기업 아니겠습니까? 전 예. 세계 그 인구의 80%가 구글 엔진으로 검색을 하고 하는 네. 구글에서 이런 그 투어링 버드를 만들어서 아주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같이 그 취약한 여행업 구조에서는 여행업자 그 상태나 상품 구조에 침투하기가 가장 좋은 형태로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여행업이 붕괴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가장 거기에 따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부가 우리나라에 남겨줘야 되는 그 부가가치가 해외로 다 지금 빠져나갈 수 있다는 강 거죠.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우리나라에 남겨져야 되는 국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여행비잖아요. 네. 100만 원이 여행비면 이 중에 항공비가 40, 그 다음에 40만 원은 우리나라 수입이 아니라 현지 수입이에요. 네. 가서 먹고 자고 하는 거. 그건 그 나라 수입이지 네.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40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항공사 또는 다른 나라의 항공사, 그리고 좀 크게 얘기하자면 나머지 20이 우리나라 여행사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알선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여행 외형의 약 10%에서 20% 정도가 우리나라에 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게 해도 지금 다 없죠.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없어지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아셔야 돼. 지금 뭐 익스피디아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호텔 예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로 예약을 했죠. 그리고 자유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2만 개 여행사는 10원도 수입이 없어요. 10원도. 그러니까 그 부킹 엔진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항공사들만 수익이 좋은데 우리나라에 자국기로 돼 있는 거는 지금 뭐 LCC 저가항공 몇 개 하고 뭐 저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근데 실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건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다른 방식. 그러니까 이게 여행까지 이제는 관광까지도 구글에서 저거 투어링 보드를 이미 구글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언젠간 들어올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 작은 회사, 그 전국에 있는 한 2만 개 정도 되지만 현재는 한 1000개 정도의 중소기업
중소여행협력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생산자, 가락동 노무시장에 물건을 갖다 놓고 뭐 팔아달라 이게 아니고 그 여행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여행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지금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설계를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저기 우리 이 여행 방송, 우리 여행학교 이걸 보시는 국민들은 중소여행협력단이라는 데서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대형 여행사가 아닌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많이 좀 협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플랫폼이죠. 플랫폼을 만들고 네, 있죠. 그 과정은 또 여행학교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구글에서 있고. 만든 투어링 보드도 플랫폼이에요. 기본적으로 플랫폼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 조금 요점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다 됐어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가 연간 아웃바운드만 따지고 볼 때 3천만 명 정도가 예상을 2018년도에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네. 이 시장이. 정부에서 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그 취업 문제나 청년 창업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감수해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행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렇게 여행업이 특히 아웃바운드 부분에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한심한 일이고, 이 구글에서 한번 이 투어링 보드나 이런 어떤 이 플랫폼을 가지고 들어온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우리나라 같은 그 여행 시장에 취약성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렇게 취약한 나라들은 금방 잠식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예, 저희는 그 요번에 그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그 일본 테마 기행이라는 상품을 또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테마 기행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일본 테마 기행을 우리 중소여행 협력단에서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1단계로 네. 시작을 하고 전 세계로 이제 상품 개발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그런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